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진화 형태인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스윈이라는 거는 Shifted Window의 약자로 기존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단점 몇 가지를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스윈 트랜스포머랑 기존의 비전 트랜스포머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 그 전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복습을 잠깐 해보면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작은 패치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그 패치를 일렬로 쭉 피고 쿼리랑 키랑 밸류를 계산하고 어텐션을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으로 두드러진 게 계산량이 좀 많다라는 거랑, 그리고 패치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 세그멘테이션 같이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작용하기 어려웠다 라는 주장을 이 저자들이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요. 우선은 가장 밑에 레이어에서는 좀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 조그만한 패치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윈도우가 되는 건데, 우선은 패치로 나눴듯이 그 되게 작은 패치가 훨씬 작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게 하나가 큰 패치인데, 여기서는 요 조그만한 점 하나가 이제 패치가 되는 거라서 그 패치가 여러 개로 모여 있는 게 이제 윈도우가 되고, 그 윈도우를 여러 개로 그 윈도우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원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 전체에 대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윈도우당 셀프 어텐션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윈도우랑 요 윈도우도 보면은 얘를 계산할 때는 얘가 뭐 정보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Shifted Window, 스윈 트랜스포머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Shifted Window가. 그래서 이 윈도우 하나랑 요 윈도우 지금 4개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어텐션을 총 4번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A1과 나머지 A2, 3, 4는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가 될 거고, 근데 요 파티션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좀 형태를 달리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윈도우가 4개였던 게 지금은 몇 개 독립된 윈도우냐면 총 9개죠. 4개에서 9개로 증가를 한 겁니다. 얘네도 이 오른쪽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아닌데, 이미지 전체에서 보면은 왼쪽 이미지에서 보면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요 영역이죠. 지금 요 정도로 잘린 요 부분이 지금 오른쪽에서 얘랑 얘가 지금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나이브하게 패치를 쪼갰으면 저 가운데 부분에서의 정보 공유가 없었는데, 요 윈도우를 조금씩 쪼개면서 하다 보면 요 윈도우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Shifted 윈도우를 도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때 연산량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윈도우 사이즈도 변했죠. 지금 원래는 여기는 이제 4x4 윈도우였는데 여기는 2x2도 있고요. 그리고 뭐 2x4도 있고 4x4도 있고 뭐 4x2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윈도우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그 윈도우 크기를 맞춰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하려다 보면은 계산량에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들이 택한 방식이 살짝 신기한데, 바로 요 사이클릭 시프트라는 요 부분, 사이클릭 시프트입니다. 그 윈도우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에서요, 요 잉여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파랗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잉여 부분인데, 요 부분을 요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서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이렇게 C를 아래로 모으고 A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결국엔 윈도우 사이즈를 제각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4x4 하나만 갖고도 그 각각의 셀프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요거 구할 때랑 이제 요거 구할 때 있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빗금 친 부분하고 빗금 안 친 부분은 사실 원래는 독립이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그림상에서 원래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니까 크게 연관성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텐션을 구할 때 여기서 원래는 요런 4x4를 똑같이 구하는데 색깔을 바꿔서 왼쪽 부분을 구할 때는 여기는 계산을 안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부분을 계산할 때는 여기를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같은 거를 이제 집어 넣을 때 값이 0이 나오도록 이거를 마스크를 씌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도 써 있듯이 마스크드 이제 MSA를, 이거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의 약자예요. 그 어텐션을 구할 때 마스크를 씌우면 결국 창 사이즈는 고정시켜 놓아도 여러 그 뭐랄까 좀 다양한 크기의 윈도우에 대한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던 그 계산량을 저자들이 또 비교를 해 놨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원래 그냥 MSA를 구하게 되면 요 정도 보시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HW가 이제 하이트, 이미지의 하이트와 위트인데, 그럼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쿼드라틱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x제곱꼴로 변한다고 하고, 여기선 이제 다 똑같은데 m 스퀘어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m제곱이라는 게 이게 윈도우의 크기예요. 그래서 m제곱이라는 건 결국은 실수다. 그래서 좀 리니어하게 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산출에 대한 근거는 여기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밸류 같은 거를 구할 때 썼던 뭐 그 키에 대한 트랜스포즈 같은 것도 계산에 들어 있는 것 같고, 뭐 소프트맥스는 그 브레비티 때문에 생략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감소는 됐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기 함수를 써서 요 포지셔닝을 구했었잖아요. 요 앞부분은 사인, 뒷부분은 코사인 하는 식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요즘 뭐랄까 이게 사실은 소용이 없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relative position bias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좌표를 하나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구할 때 왼쪽 위를 이제 0,0으로 두고 아래쪽을 이제 3,3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포지셔닝 바이어스를 보시면 아래로 두 칸, 오른쪽으로 아니죠. 원 위치까지 포함을 하면 0이니까, 그렇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와 얘 상대 좌표는 0,0을 기준으로 두면 2,2가 되는 거예요. 요 3,3이라는 애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여기도 2,2가 돼야겠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뭐가 다르냐? 반대로 이번엔 요거 2,2에 대한 0,0의 상대 그 바이어스는 반대로 마이너스 2,-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좌표가 아니고 한 픽셀에 대한
나머지 다른 픽셀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할 때 그냥 사인 코사인의 주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상대적인 위치를 임베딩해서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이미지를 패치 파티션을 썼다는 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요랬던 이미지 하나를 윈도우 여러 개로 좀 나누는 그런 작업이에요. 윈도우 안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패치가 돼 있겠죠. 요 파란 네모는 패치고요. 요 빨간 거는 이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고 얘는 패치고, 그렇게 패치를 파티셔닝을 해놓고 이제 리니어 임베딩을 했다는 거는 뭔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컨볼루션은 말이 컨볼루션이라는 거지, 그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요 하나의 패치를 요런 형태로 쭉 일렬로 피고서 뭔가 그 뭐랄까 리니어 임베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윈 트랜스포머 블럭에 넣게 되면은 여기 오면서 레이어 놈을 거치고 윈도우 그 MSA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요 빨간 윈도우에 대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킵 커넥션으로 합쳐진 게 뭐 똑같이 비전 트랜스포머랑 동일하게 MLP를 거쳐서 나온 뭔가 그 어텐션이 있겠죠. 그거가 이제 여기 쉬프티드 윈도우, 아까 보셨던 요거에 대한 각각의 어텐션을 구해 놓고, 그러면은 뭔가 값이 좀 변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느낌이었, 요런 느낌이었나요? 네, 이거 이 가운데가 좀 커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의 어텐션을 다시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패치 머징을 통해서 그 요만했던 윈도우 사이즈를 4개를 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아이고 이렇게 커지겠죠. 4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배가 된다는 거. 그렇게 패치 머징을 통하고 다시 한번 윈도우 그 MSA를 구하고 또 한번 패치 크기 키우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초입부에는 좀 세세하게 보다가 그 레이어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제가 또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직접 구현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쉬프티드 윈도우 부분이, 쉬프티드 윈도우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됐는데 마스크를 씌우는 부분에서 조금 구현의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돼서 그 나와 있는 이제 코드로 학습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비전 트랜스포머보다는 좀 더 학습하기에 용이했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어떤 비전 태스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스윈 트랜스포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논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